네, 강프로입니다. 자, 가온칩스 한번 보겠습니다. 가온칩스가 일단 금요일 날 2.9% 상승을 했고요. 목요일 날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그쵸 12월 달 그리고 7월 달 이때부터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성을 해온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주식은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이 간다는 걸 사실상 이 종목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지금 뭐 AI 반도체가 뭐 어느 정도까지 매출이 성장할 수 있고 시장성이 뭐 폭증할 수 있고 이런 내용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모두 다 합쳐서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추적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봐야 되지만 이것보다 먼저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격입니다. 가격. 올라가는 주식을 매매하자.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국 시장은 만들어진 시장에 투입이 됩니다. 거기에 뭐 부품을 납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잡일을 맡아서 할 수도 있어요. 이 표현이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을 형성을 하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에 AI도 한번 보면 미국에서부터 만들어서 나왔죠. 그쵸? 오픈 AI. 이러면서 뭐가 됐나요? 엔비디아가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오픈 AI가 만들어낸 챗GPT를 포함해서 AI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뭘 해요? 엔비디아 측에서 만들어내는 GPU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뭐 그래픽 카드, 그렇죠? 이쪽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GPU 같은 경우에는 GPU 단독으로 동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GPU가 하나 있고 GPU가 동작하게 하기 위한 HBM이라 그러죠. 이런 쪽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뭐 가온칩스나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건데 이 구간에서도 나눠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전에 너는 뭘 어떻게 하길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냐? 자,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인증을 하고 가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 매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조회를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조회를 계속 누르고 있을 때 지금 뭐 계좌 수익률, 코스피 등락률, 코스닥 등락률이 계속 깜빡거리고 있죠.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고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올해 들어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제 계좌에서도 동일하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월 2일부터 2월 달이 채 가기 전에 내 계좌 수익률은 465%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코스피 등락률은 0.47% 상승, 0.2% 상승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등락률에 대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제가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갈게요. 어떤 종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꾸준하게 그쵸? 이것과 같은 류의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고 단순히 차트, 어떤 차트 패턴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게 아니에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고요. 제가 실제 매매한 내역이 전부 다 찍혀서 나옵니다. 지금 마크 내역 조회를 눌러보면 정확하게 2월 초에 공략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매도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내가 일주일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47%의 수익을 봤다는 게 명확하게 표시가 되죠. 이거 말고도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버브 반도체라든가 그쵸? 어버브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도 1월 달에 다 제가 매매를 한 종목인데 이 뒤에는 제가 매매를 못했어요. 이 구간, 그쵸? 이쪽 구간 정확하게 요 날부터 매매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이때 제가 에브리봇, 그쵸? 방금 전에 봤었던 에브리봇 같은 종목 그리고 뭐 코리아 FT나 이런 쪽으로 제가 공략을 들어가면서 이쪽 구간을 놓친 게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쵸? 뭐 넷패스 그쵸? 이것도 반도체인데 정확하게 제가 2월 달에 그쵸? 2월 16일, 20일, 21일 날 공략을 해서 하나, 둘, 이틀 만에 그쵸? 최종 매도를 했을 때 32%의 수익을 내고 나왔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뭐 2월 초에 에브리봇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코리아 FT 이런 종목들 있죠.
자, 이게 가온칩스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 구간에 내가 매매했을 때 나온 수익은 28%다. 그쵸?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략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10에서 15%, 많게는 20에서 40% 정도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는 모두 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처럼 신고가 구간에서 터집니다. 제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그쵸? 여기 찍혀 있는 그 마크 내역에는 절대로 저가에 제가 잡은 종목은 없습니다. 그쵸? 자, 보세요. 소통방에서 진행했었던 내용. 자, 2월 5일 장중 매매 에브리봇. 그쵸? 25,000원인데 정확하게 저가를 잡았느냐? 아니에요. 여기 샀나요? 여기 샀나요? 아닙니다.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도 47%의 수익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터진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알테오젠, 그쵸? 알테오젠 정확하게 2월 23일 알테오젠 8시 51분 시장가 매수, 장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 즉 장시작 전에 들어가라는 거고, 그럼 시가에 체결됩니다.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정확하게, 그쵸? 분봉으로 보면 시가에 체결된 내용이 나오고 바로 상한가까지 직행. 그렇죠. 그 이후에 상한가를 못 갔을 때 떨어지기는 했지만 다시 매수하면서 최종 매도 구간을 잡고 나오죠. 근데 그런 부분을 호재가 나오고 나서 공략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에 공략을 하더라도 이 구간에 내가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있고 2월 22일 알테오젠, 그리고 이 밑에 PSK 홀딩스, TSE, 시그네틱스, 이거는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공략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시장의 주도주는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가온칩스, 에브리봇, 네페스아크 모두 다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상한가 그리고 뭐 일주일 동안 보유했을 때 뭐 30%, 40%씩 이렇게 수익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소통방에서 모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데 내가 너무 어렵다, 매매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그쵸? 요 번호로요,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처럼 그 제가 매매하는 모든 종목은 다 신고가 종목에 있다 그랬죠.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지금 가온칩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가온칩스는 디자인하우스입니다. 디자인하우스는 지금 에이징랜드, 에이드 테크놀로지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강해요. 근데 거기서 대장은 가온칩스입니다. 자, 근데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디자인하우스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잡일을 도맡아 합니다. 자, 엔비디아에서는 뭐 해요? 설계합니다. 설계. 자, 그러면 이 설계된 거를 어디서 그 만들어내요? TSMC예요. TSMC. 그럼 TSMC에서 설계한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작업하기 편하게 중간에, 그쵸? 어떤 소재 쓰고 어떻게 넣고 어떤 장비 쓰고 이런 부분을 디자인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가온칩스, 에이드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AI 반도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엔비디아가 지금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GPU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증가세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속해서 물량이 부족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어느 순간 부담 요인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손정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그쵸? 그 소프트뱅크에서 AR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RM을 함께 GPU에 대항할 수 있는, 그쵸, 새로운 그 AI 반도체, 즉 GPU를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미. 자, 그리고 오픈 AI에서도 자체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손정희하고 같이 붙어서 뭔가 지금 일을 만들고 있다. 자, 이야기 끝까지 들으세요. 이거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텔에서도, 그리고 AMD에서도 지속적으로 개발에 투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엔비디아하고 그 AMD 2파전이었어요. 근데 AMD는 좀 밀렸죠. 근데 이런 새로운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잡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TSMC의 일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삼성 파운드리의 일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는 설계 업체를 만드는 거지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건 디자인하우스의 일은 엔비디아와 AMD, 그쵸? 이쪽에서만 일을 받아서 했는데 일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하죠. 뭐를? 앞으로 좋을 부분을.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것에 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호재에 대한 이해를 한다기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가온칩스의 시가총액은요 1조 3천억입니다. 자, 그럼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100억도 못 벌어요. 그렇죠? 1조가 넘는 기업이 100억도 못 법니다. 그렇다는 건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고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대를 내가 추적 관찰을 했을 때 기준치를 삼는 게 신고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대는 지속적으로 바뀌어가고 가온칩스를 토대로 내가 다른 반도체 종목을 매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네페스 그쵸? 그리고 반도체 강세 종목, 뭐 고영, 물론 분야는 다 다릅니다. 이런 종목들이 왜 신고가를 가겠냐, 그렇죠? 가온칩스를 토대로, 그러면 가온칩스 매매는 뭘로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토대로, 그리고 엔비디아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기준치를 바꿔가면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나는 매매를 할 수 있고요. 보여드렸었던 내용처럼 여기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가격대가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와 함께 공유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한 부분, 그쵸?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 건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가온칩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기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지 못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역 다 보여드렸죠. 수익 전환을 시키지 못하면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나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심리 때문에. 심리는 손실 구간에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강조를 하지만 어떤 종목군을 매매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은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쵸,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손절을 하면서, 그쵸, 종목군이 틀렸는데 손절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그렇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제가 준비를 해왔고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것도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가온, 자, 가온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온칩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에 대한 이해는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간다는 것이다. 즉 올라가는 주식은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해서 가격이 간다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시작점이 신고가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볼게요. 지금 신고가가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쵸?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